안녕하세요. 포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1월 15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포타임에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오는 18일 날 상원에서 선거개혁법안 채택을 위한 투표를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선거개혁법안 내용은 바로 투표자유법과 잔루이스 투표권 수정법이라는 두 개의 별도 법안을 한 개로 통합을 하고 하원에서 220대 203으로 통과시킨 법안입니다. 한편 공화당은 여기에 필리버스터를 지금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네마 의원과 조 맨신 의원이 반대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되어져 있어서 상원에서 부결될 확률이 많이 높습니다. 그러나 조 바이든이 오늘 부랴부랴 조 맨신과 시네마 의원을 백악관으로 개인 면담을 초청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 두 개 법안의 내용은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 선거에 대한 모든 프로세스를 앞으로 연방정부가 대부분 차지한다는 내용의 법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연방정부의 투표 개입권을 강화시키는 법안이기도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은행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회장이 오늘 2022년에 아마 4번 내지 5번의 금리 인상이 예견되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에는 6번 내지 7번도 가능하다고 하면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하여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민들 경제 활동은 점점 어려워지게 되겠습니다. 시중이 돈이 많으려면 전부 외상으로 먹는 수밖에 없겠죠. 통화가 너무 팽창이 되었으므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고 하여 지금 연준은 지금 통화 축소를 벌써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화 축소에다가 금리 인상이라 서민들 더욱더 죽어나게 생겼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페이스북이 지금 하다 별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밝혀진 바에 의하면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러도 손상이 없는 바로 토마스 페인 작가의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서서 반대를 하지 못하는 자는 정직하지가 못합니다 하고 한 그 유명한 인용구가 있습니다. 이 인용구를 쓴 모든 사이트들은 다 지금 차단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실되지 못하다 아니면 반대를 하기 위하여 나서지 않는다 이 문구만 들어가면 딱 8자가 들어가기만 하면 전부 막는다고 오늘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 토마스 페인은 바로 자기의 유명한 인용구 31개의 글을 모은 것으로 인간의 권리라고 하는 라이트 오브 맨의 작가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의 유명한 말로는 정부가 국민의 자연적인 권리를 보호하지 않을 때는 정치적 혁명이 허용될 수 있다는 유명한 말도 남겼습니다. 바로 이 말이 미국의 독립선언문의 기초가 되었으며 시민혁명운동의 발화점이 된 문구이기도 합니다. 이 유명한 사람의 다른 인용구를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다 틀어막고 있는 것입니다. 정직과 반대라는 단어가 있다는 자체만으로 다 막고 있는 것입니다. 빅텍의 횡포가 지금 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말에 다가왔던 물류 대란이 앞으로 3월 중으로 또 발생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이 모든 공급망 연결을 중국에 하였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최근에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항만을 봉쇄 조치함에 따라서 중국에서 들어와야 될 일상용품들이 지금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므로 앞으로 2달 후면 물류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제 전문가들이 오늘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이 생산기지 시설을 중국으로 옮긴 그 대가를 지금 톡톡히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공급의 종속적인 위치에 처하게 된 미국, 앞으로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지 그냥 답답하기만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당 경선에 나왔던 툴시 게바더가 오늘 브라이트바르트와의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은 우리를 단결시킨다고 약속을 하여 그를 지지하였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는 이 약속을 어겼습니다. 우리를 분열시키는 불길에 연료를 부었으며 우리 모두를 배신했습니다 하고 오늘 툴시 게바드 전 민주당 대선 후보가 오늘 조 바이든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조 바이든은 자신의 정책 노선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을 인종차별주의자 또는 국내 테러리스트로 분류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법무부 장관을 가졌으며 또한 국토안보국은 지금 극단주의자나 정치적 목표를 조장하기 위하여 폭력적인 범죄 행위를 하는 개인들이 증가하는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오늘 미국의 현실을 꼬집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사람의 아주 직설적인 비난이기도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론 디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존 로버츠 대법관과 카바나우 대법관 두를 대하여 오늘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일선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에 대하여서는 백신을 맞으라고 강제조항에 승인을 한 2명의 공화당 성향을 가진 대법관들입니다. 론 디산티 주지사는 이들은 줏대가 없는 인간들이라고 하면서 오늘 아주 비난을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맞죠? 줏대가 없죠.
오시아 강제 조항에 대해서는 반대를 한 사람이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는 찬성을 한다. 같은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쟀다 저렇게 쟀다 하니까 줏대가 없는 게 맞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극우단체인 프라우드 오브 보이의 리더인 엔리케 다리오가 1월 14일 저녁 늦게 석방이 되었습니다. 2020년 말 그는 워싱턴에 있는 흑인교회에서 비에렌 깃발을 훔쳐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불태운 혐의로 지난 7월에 기소가 되어 구속이 되었으며 지금 약 4개월 남짓하게 복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가 왜 석방이 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는 설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그는 유죄를 인정하고 5개월 이상의 복역을 한 이후에 오늘 석방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 23지구 하원의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잔 케코가 2022년 중간선거에 공화당 하원 후보로 출마하지 않겠다고 오늘 밝히고 있습니다. 잔 케코는 바로 하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던 10명 중에 한 명입니다. 라이노 중에 아주 대표적이죠. 그가 오늘 중간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하여 저희들은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기도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못 받고 또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참가하였기 때문에 나와봤자 안 된다는 것을 미리 알고 도망치는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날 현대에 있어서 무인 드론에 의한 공격이 아주 심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테러국들이 만든 소형 미사일이 비행기의 운항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페덱스에서는 미사일 격추용 레이저빔을 자기들 수송 비행기에다가 달 것이라고 오늘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멕시코 마약 카르텔들도 드론을 이용하여 거기에다가 폭탄을 탑재하고 상대 진영을 폭격하는 장면이 많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현대는 공중전인데 이제 테러리스트들과 또한 카르텔들이 이 드론을 이용하여 서로가 죽이고 보복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전 세계 드론 시장에 가장 많이 돌고 있는 것이 중국제 드론입니다. 거의 95%가 중국제라고 보면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바마 행정부 때 홈랜드 시큐리티 즉 DHS 감찰관이었던 찰스 에드워드가 2013년까지 근무를 한 이후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자신이 설립한 델타 비즈니스 솔루션이라는 회사를 위하여 DHS의 소프트웨어와 정부 기밀 데이터를 훔친 것으로 오늘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 정보를 자기 회사가 정부에 판매 가능한 사례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사용하였으며 공범인 펜티카도 정부 재산 절도, 전신사기, 신분 도용, 정부 기록 문서 파기 등으로 같이 오늘 기소가 되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라고 하니까 이해가 가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펜실베니아 2020년 대선에 관한 감사가 지금 지연이 되게 되었습니다. 주 국무부 장관인 베로니카 디그레펀드레이더와 주지사인 탐 월프 그리고 주 검사장인 자쉬 샤피로 3명이 연소로 하여 감사 시행을 예정하였던 하청업체인 인보이스에이즈가 상원 정부관 운영위원회에 등록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감사를 저지하기 위하여 주 대법원에 항소를 하였습니다. 불과 하루 전에 이 사건을 진행하라고 했던 대법원이지만 상원 정부관 운영위원회에 등록이 되지 않았다는 핑계로 하는 데선 방법이 없어서 이 대법원이 당분간 감사 보류를 오늘 명령을 하였습니다. 지금 펜실베니아 대법원에서는 2020년 대선에 대한 감사를 앞두고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이 상원 정부관 운영위원회 핑계는 바로 도미니언 보딩 시스템이 시도하였던 바로 그 나레이티브로서 민주당과 민주당 주지사, 주 국무부 장관, 주 검사장이 같은 목소리로 주 대법에 소송을 제기하여 감사가 연기가 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속보가 올라오는 대로 전화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